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지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 소리가 사라지는 곳, 그곳에는 지구의 가장 거대한 층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각과 핵 사이 거의 2,900km 깊이까지 펼쳐진 멘틀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존재합니다. 지진파를 통해, 암석 샘플을 통해,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천천히 그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멘틀은 고요하지만 결코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흐르고 순환하고 대륙을 움직이며 화산을 만들고 지구의 표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인간의 시간 감각을 넘어선 리듬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아래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3년 1월 초 한국 표준시로 오후 11시 40분이 조금 지난 시각 대전 외곽의 작은 지진 관측소가 서태평양에서 발생한 먼 지진을 기록했습니다. 낮은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는 장비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와 디지털 추적선의 느린 움직임만이 겨울의 고요함을 깼습니다. 화면에서 가느다란 선들이 모니터를 가로질러 꾸준히 움직였고 이미 수천 킬로미터의 암석을 통과한 파동 등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나중에 이 신호들을 다른 관측소의 기록과 비교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구의 내부는 균일하지 않고 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지각과 핵 사이에는 광대하고 지속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멘틀입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하루아침에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20세기 초 유럽과 아시아의 관측소들은 연기를 입힌 종이 드럼 위에 먼 지진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일부 파동이 예상보다 빨리 또는 늦게 도착한다는 것을 주목했고 특정 경로들이 깊은 곳에서 차단되거나 굴절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1994년까지 이러한 패턴들에 대한 신중한 비교를 통해 뚜렷한 파동 위상들이 확인되었고 지구가 고체 내부 영역과 그것을 둘러싼 유체 외부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를 거치면서 더 많은 관측소들이 가동되었고 연구원들은 중간 깊이에서 추가적인 파동 속도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불연속면들은 표면 특징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내부 보고서와 출판된 분석들은 지각과 핵 사이에 두 가지 모두와는 다른 성질을 가진 물질의 껍질이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 껍질은 나중에 멘틀로 알려지게 됩니다. 1960년 이후 수십 년 동안 민간 및 핵실험,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전 지구 지진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더 조밀한 관측망이 구축되었습니다. 1964년과 1980년 사이에 수천 개의 정확하게 위치가 파악된 지진들이 주행시간 곡선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지진파 속도가 지각 바로 아래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두꺼운 내부 구역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멘틀은 더 이상 이론적인 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를 측정하고 지도화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 디지털 광대역 기기와 자동화된 처리가 아카이브를 변화시켰습니다. 한때 종이에 저장되었던 지진 기록들이 디지털화되어 새로운 기록들과 결합되었고 전 지구 토모그래피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멘틀 내부에 더 느리고 더 빠른 영역들을 보여주었으며 알려진 섭입대 및 깊은 곳에 뜨거운 영역들과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멘틀은 단순한 껍질에서 동적이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부피로 변화했으며 카메라의 이미지가 아니라 파동의 정확한 타이밍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국가지질조사소들은 초기 지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비를 유지하며 지구 내부의 표준 모델을 정의하는 주행 시간표를 출판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운영은 큰 지진이 없는 조용한 기간에도 배경 데이터가 기여하도록 보장했으며 관측소 보정과 노이즈 특성화를 개선했습니다. 대학 연구 부서들은 종종 국제 지진학 협회와 협력하여 지진 위치와 도착 시간에 대한 전 지구 게시판을 편찬했습니다. 이러한 게시판은 해마다 업데이트되면서 멘틀 연구의 중추를 형성했고 연구자들이 대륙과 수십 년에 걸쳐 관측을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나중에 핵실험 금지 검증을 위해 구축된 전지구 모니터링 시스템은 작은 사건들을 감지할 수 있는 조밀하고 잘 유지된 배열을 추가했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되고 학술 기관과 공유된 그들의 데이터는 상세한 멘틀 영상화에 필수적인 고품질 파형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관하고 배포하는 책임을 지는 데이터 센터들은 수십억 개의 지진 도착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고립된 관측소 기록들을 통일된 데이터셋으로 변환시켰고 모든 거주 대륙에서 기록된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멘틀 모델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멘틀이 개념에서 측정 가능한 구조로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조용한 지속성의 이야기입니다. 단일한 결정적인 실험에 의존하는 대신 수천 개의 지진이 거의 2,900km 깊이까지 확장되는 내부층의 경계를 공동으로 추적했습니다. 그중 많은 것들은 대중에게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이 이야기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관찰이 어떻게 일상적인 관점에서는 숨겨진 패턴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직접 보이지 않는 멘틀은 각각의 새로운 신호가 더 큰 추적의 또 다른 조각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정의된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규율 있는 경청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역이 구체화된 설명입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러한 기록들은 지구 과학 뒤에 숨겨진 조용한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밤과 계절을 통해 작동하는 장비들이 천천히 움직임을 데이터로 변환하여 그것들을 설치한 사람들보다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지진파 증거가 축적됨에 따라 연구자들은 파동이 암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샘플과 표면 표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멘틀 물질이 표면에 접근하는 경계로 시선이 이동하면서 해령, 호, 그리고 분출된 암석들이 깊은 신호를 구체적인 조각으로 변환하는 방식이 조사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7월, 북대서양 위의 잔잔한 아침 햇살 아래에서 한 연구선이 중앙 해령 위를 천천히 표류했습니다. 해수면은 거의 평평해 보였지만 수층을 통해 내려간 장비들은 해저 근처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와 화학적 신호를 기록했습니다. 카메라에는 해령 정상에서 부드럽게 올라오는 검은 연기 분출공이 포착되었고 주변 물속으로 광물이 풍부한 기둥을 방출했습니다. 원격 조종 차량이 수집한 샘플들은 선상으로 가져왔을 때 여전히 따뜻한 신선한 현무암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령 시스템, 화산호, 그리고 멘틀에서 유래한 조각들은 멘틀의 구성과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해왔습니다. 코어, 암석 샘플, 그리고 분출공 유체를 해저해서 실험실까지 따라가면서 표면 현장 작업이 멘틀이 주로 고체이고
부분 용융이 가능하며 지구의 지각에 새로운 물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조사에 있어서 그것은 파동을 듣는 것에서 그 파동이 통과한 암석을 다루는 것으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1950년대부터 해저의 체계적인 지도 작성은 모든 주요 해분을 통과하는 길고 연속적인 해명을 드러났습니다. 자기 조사와 수심 측량 데이터는 양쪽의 대칭적인 해저 확장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까지 시추 프로그램은 해양 지각이 이러한 해령을 따라 가장 얇고 가장 젊으며 그것들로부터 멀어질수록 두꺼워지고 오래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코어를 회수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 현무암 지각의 원천은 확장 중심 아래에서 상승하는 멘틀 물질의 부분 용융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잠수정 잠수와 카메라 예의는 해령 구간을 따라 활성 열수, 분출공을 문서화했습니다. 물 샘플은 용해된 금속과 가스의 높은 농도를 보여주었고 해저 바로 아래의 뜨거운 현무암과 해수 사이의 상호작용을 확인했습니다. 분출공 굴뚝과 주변 암석의 광물학적 연구는 멘틀에서 유래한 마그마가 해양 지각에 열과 물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모델을 지지했습니다. 육지에서는 섭입대 위에 화산호가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섬에서 채취한 용암은 섭입된 해양판과 퇴적물에 의해 변형된 멘틀의 용융과 일치하는 뚜렷한 화학적 신호를 나타냈습니다. 현장 팀들은 횡단면을 따라 수백 개의 샘플을 수집했고 용암 화학의 변화를 하부 슬래브의 깊이와 각도와 연결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해령, 호, 그리고 판내부 화산으로부터의 산발적인 발견들이 전 지구 데이터셋으로 결합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상부 멘틀이 주로 감람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암석의 부분 용융이 현무암 마그마를 생성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지각을 생성하는 데 있어 멘틀의 역할은 가설에서 잘 뒷받침되는 틀로 이동했으며 측정 가능한 구성과 재현 가능한 패턴에 근거했습니다. 국제 해양 시추 프로그램은 수년간의 탐험을 조정했고 선박, 시추 승무원, 그리고 과학팀을 모았습니다. 큐레이션된 저장소에 보관된 그들의 회수된 코어는 많은 기관의 연구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일한 샘플을 검사할 수 있게 했고 멘틀, 용융 과정의 해석을 개선했습니다. 종종 국립해양학연구소가 주도하는 해양 지질 조사는 해령 정상 지도 작성과 분출공 발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소나 스위스, 카메라 횡단면, 그리고 샘플 로그는 해령 시스템과 관련 열수 필드의 최초 상세 목록을 구축했습니다. 대학과 연구센터의 지구화학 실험실은 암석과 유체 샘플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수행했고 밀양 원소와 동위 원소를 측정했습니다.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그들의 결과는 먼 지점의 멘틀 신호를 비교할 수 있게 했고 지역적 변화와 함께 전 지구적 추세를 식별했습니다. 화산 지역의 지역 지질 조사 및 관측소는 분출 역사와 용암 구성에 대한 장기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표면 활동을 더 깊은 멘틀 과정과 연결했고 해양 환경에서 파생된 전 지구 패턴과 비교할 수 있는 사례 연구를 제공했습니다. 이 부분은 멘틀의 존재가 깊은 내부와 표면 사이의 접점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신중한 순서를 추적합니다.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해령에서 삽입된 물질이 멘틀 순환으로 다시 들어가는 호로 더 깊은 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고립된 열점까지. 각 장면은 무게를 재고, 자르고, 현미경으로 검사할 수 있는 표본에 근거하며 추상적인 층을 측정 가능한 구성으로 변환합니다. 분석가들에게 증거는 멘틀이 불활성층이 아니라 물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받는 활성 저장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의 부분, 용융은 해양 분지를 만들고 섬을 건설하며 확장 중심을 따라 지각을 갱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작용은 느리고 인간 규모에서는 거의 감지할 수 없으며 수십 년의 샘플링과 관찰을 통합했을 때만 보입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러한 발견들은 먼 해저 과정과 친숙한 풍경 사이의 연결을 강조합니다. 해안선, 섬, 그리고 조용한 내륙 고원조차도 아래 멘틀에서 시작된 긴 순환의 산물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물리적 샘플과 표면 특징이 경계에서 멘틀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함에 따라 연구자들은 그것의 내부 구조와 운동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지진 토모그래피, GPS 측정, 그리고 수치 모델이 어떻게 결합되어 멘틀을 단순한 층이 있는 부피가 아니라 천천히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묘사하는지를 따라갑니다. 2018년 10월 중앙아시아의 조용한 고원에서 일련의 GPS 안테나가 기반암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들의 작은 돔은 가을에 희미한 빛을 받았습니다. 각 장비는 정밀한 위치 데이터를 전송했고 몇 달과 몇 년에 걸쳐 밀리미터씩 이동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데이터 센터에서 분석가들은 이러한 미묘한 움직임을 지구 내부의 지진 이미지와 비교했고 멘틀 내의 흐름을 드러낼 수 있는 패턴을 찾았습니다. 여러 측정 시스템이 어떻게 수렴되어 멘틀을 천천히 대류하는 엔진으로 그림을 그렸는지를 조사합니다. GPS 네트워크, 전 지구 지진학, 그리고 수치 시뮬레이션이 사용되었습니다. 상승 및 하강 영역이 지도화되었고 슬래브와 플루미 깊이를 통해 추적되었으며 이러한 내부 흐름이 표면의 판운동과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연구되었습니다. 시리즈에 있어서 그것은 멘틀이 단지 층이자 원천일 뿐만 아니라 식별 가능한 순환을 가진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는 지점을 나타냅니다. 1980년대부터 위성 기반 측지학은 전례 없는 정밀도로 표면 운동을 측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1990년과 2010년 사이에 조밀한 GPS 네트워크는 지각판이 단순히 지질학적 패턴으로부터 추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들의 속도는 직접 기록될 수 있었고 종종 연간 몇 센티미터의 속도였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자기 이상과 열점 트랙에 기반한 이전 추정치와 일치했고 판들이 멘틀을 가로질러 일관되게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지진 토모그래피는 기술로서 성숙했습니다. 주행 시간과 파형의 방대한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연구자들은 지구 내부의 지진파 속도에 대한 3차원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 이러한 모델들은 정기적으로 섭입대 아래의 고속 이상을 보여주었고 차갑게 하강하는 슬랩으로 해석되었으며 일부 화산 열점 아래의 저속 영역은 더 따뜻한 상승류로 해석되었습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 동안 슈퍼컴퓨팅 시설은 현실적인 유변학과 판운동을 통합할 수 있는 수치, 대류 모델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시뮬레이션된 수억 년에 걸쳐 실행된 이러한 모델 중 많은 것들이 토모그래피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한 흐름 패턴을 생성했습니다.
대형 화성암 지대 아래의 광범위한 상승류, 오래 지속된 해구 아래의 좁은 하강류, 그리고 전이대에서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GPS로 측정된 판 운동을 토모그래피 멘틀 구조 및 대류 모델과 결합했습니다. 이러한 통합 분석은 멘틀 흐름이 판 운동을 구동하고 동시에 그것에 반응하며 결합된 시스템을 형성한다는 견해를 지지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느리지만 지속적인 엔진으로서의 멘틀의 역할은 더욱 명확해졌고, 동일한 광범위한 패턴을 가리키는 독립적인 증거 라인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우주기관과 측지연구기관은 전 지구 GPS 참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했으며, 정밀한 관측소 좌표와 속도 필드를 출판했습니다. 그들의 데이터셋은 국경을 넘어 지각 운동을 일관되게 정량화할 수 있게 했고, 멘틀 동역학 연구를 위한 공유 틀을 제공했습니다. 지진학 연구 컨소시엄은 대규모 파형 아카이브를 큐레이션하고 토모그래피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종종 수십 개의 기관을 포함하는 그들의 협력 프로젝트는 더 넓은 커뮤니티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전 지구 및 지역 모델을 생산했고, 여러 연구 그룹에 걸쳐 비교와 개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 센터는 장기간의 멘틀 대류 시뮬레이션을 지원했고, 팀들이 다양한 매개 변수와 경계 조건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기술 보고서와 동료 검토 논문에 문서화되었고, 관찰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는 통제된 실험을 제공했습니다. 측지학, 지진학, 그리고 지구 동역학에서 구성원을 끌어모은 학제 간 작업 그룹은 종합 노력을 조정했습니다. 공동 워크숍과 공유 모델 저장소를 통해 그들은 멘틀 흐름 패턴에 대한 합의 성명을 작성했고, 동시에 불확실성과 추가 데이터가 필요한 영역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멘틀을 표면 변이와 내부 영상의 조합으로부터 운동을 추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검토합니다. 그것은 각각 그 자체로는 불완전한 다양한 데이터 스트림이 함께 볼 때 어떻게 상호 보강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GPS 기록은 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토모그래피는 멘틀 내의 구조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델은 그러한 구조가 알려진 물리 법칙에서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분석가들에게 결과적인 그림은 단일한 확정적인 지도가 아니라 겹치고 테스트된 해석의 집합입니다. 그것은 멘틀의 흐름이 구조화되어 있고, 장기 지각 특징과 상관관계가 있는 반복되는 상승 및 하강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또한 관련된 느린 시간 척도를 강조하며, 오늘날 데이터에서 보이는 과정이 수억 년 전에 시작된 흐름의 지속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러한 통합된 관점은 더 넓은 이해를 강화합니다. 대규모 시스템은 종종 다양한 종류의 측정이 인내심 있게 결합될 때만 그들의 행동을 드러내며, 각각은 복잡한 전체에 명확성의 층을 추가합니다. 멘틀 흐름 패턴이 더 잘 제약됨에 따라 지질학적 시간에 걸친 그들의 결과에 주목이 돌아갔습니다. 초대륙의 집합, 고원의 융기, 그리고 기후 관련 과정의 형성이 연구되었습니다. 멘틀의 느린 순환이 지구의 장기 표면 진화와 생명을 지지하는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라갑니다. 지질조사의 조용한 아카이브 방에서 2021년 늦은 가을, 한 연구원이 고지리 아틀라스의 얇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각 지도는 대륙을 다른 위치에 보여주었습니다. 초대륙으로 결합되거나 늘어나 떨어지거나 회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잠긴 상태로. 아틀라스 옆 책상 위의 노트북은 지진 토모그래피에서 파생된 멘틀의 색깔로 칠해진 단면을 표시했습니다. 천천히 연구자는 과거판 운동의 재구성을 현재의 멘틀 구조와 겹쳐놓았고 수억 년에 걸친 패턴을 비교했습니다. 멘틀의 느린 순환이 초대륙 순환에서 주요 화산 사건까지 지구 표면의 긴 진화를 어떻게 안내했는지가 조사됩니다. 고대 암석, 퇴적 분지, 그리고 대형 화성암 지대의 기록이 내부 모델과 어떻게 결합되어 깊은 과정과 표면 조건 사이의 연결을 추적했는지가 문서화됩니다. 시리즈에 있어서 그것은 현재 패턴에서 멘틀이 행성 역사를 형성하는 시간 척도로 조사를 확장합니다. 1960년대부터 판구조론 이론은 과거 대륙 위치를 재구성하기 위한 틀을 제공했습니다. 자기 이상, 화석 분포, 그리고 구조적 추세를 사용하여 연구자들은 지난 2억 년 동안 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1990년대까지 이러한 재구성은 고지자기 및 지질학적 데이터의 신중한 종합을 통해 더 먼 과거로 확장되었습니다. 전 지구 토모그래피 모델이 개선됨에 따라 분석가들은 깊은 멘틀의 현재 저속 영역과 과거 초대륙 경계 및 대형 화성암 지대의 추론된 위치 사이의 상관관계를 주목했습니다. 2005년과 2020년 사이에 수행된 연구들은 멘틀 기저부의 오래 지속된 상승 구조가 반복적인 대륙 분리와 주요 화산 분출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각 연류와 멘틀, 냉각 모델에 대한 병행 작업은 지구의 내부 열 생산과 수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고대와 현대 화산 활동 사이의 비교는 방사성 붕괴 모델과 결합되어 멘틀이 먼 과거에 더 뜨겁고 더 활발하게 대류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지각 및 마그마 사건의 스타일과 빈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해양 퇴적물에 보존된 동위원소 비율을 포함한 퇴적 기록과 지구 화학적 프록시는 기후와 해양 화학의 장기적 변화를 문서화했습니다. 멘틀 역학과 연결된 광범위한 화산 활동과 대륙 재구성의 에피소드는 종종 이러한 프록시의 변화와 일치했습니다. 인과관계는 복잡하고 다요인적으로 남아 있었지만 연관성은 멘틀 과정이 온난화, 냉각, 그리고 변경된 해양 순환 기간을 포함한 대규모 환경 변화에 기여했다는 견해를 지지했습니다. 지질조사 및 학술부서는 재구성에 필요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큐레이션했습니다. 층서 기록, 구조 측정, 고지자기 샘플, 그리고 화석 목록. 수십 년의 현장 시즌에 걸쳐 구축된 그들의 기록은 판운동 역사의 경험적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국제 고지리 프로젝트는 이러한 데이터를 일관된 전 지구 모델의 과거 대륙 구성으로 편찬했습니다. 반복적인 릴리스와 상세한 문서화를 통해 그들은 멘틀 동역 학자들과 기후 모델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참조 프레임을 제공했습니다. 깊은 멘틀 토모그래피 모델을 유지하는 지진학 그룹은 오래 지속된 상승과 하강에 대한 가설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내부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관찰된 구조를 시뮬레이션된 것과 비교하기 위해 지구 동역학 팀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기후 및 지구 시스템 모델링 센터는 화산 가스 배출과 대륙 위치와 같은 멘틀 관련 변수를 과거 기후 시나리오에 통합했습니다. 퇴적 및 지구화학적 기록과 비교된 그들의 출력은 멘틀 연계 사건이
대기와 해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멘틀을 장기 조절자로 강조하며 대륙의 배열, 산의 건설, 그리고 대규모 화산 사건의 타이밍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여러 아카이브가 어떻게 함께 읽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암석 노드, 심해 코어, 내부 이미지, 그리고 수치 시뮬레이션이 동일한 확장된 기록의 다른 페이지로. 분석가들에게 증거는 많은 요인이 지구의 표면과 기후를 형성하지만 깊은 멘틀 역학이 지속적인 배경 구조를 제공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단기 과정이 작동하는 틀을 만들며 표면 환경이 진화하는 무대를 설정합니다. 분위기는 인내심 있고 만성적이며 추적할 수 있는 연결과 남아있는 불확실성을 모두 인정합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은 인간 시간 척도와 멘틀 순환 사이의 규모 차이를 강조합니다. 오늘날 친숙한 조건이 수억 년에 걸쳐 펼쳐진 과정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깊은 멘틀 과정과 상기 표면 진화 사이의 연결이 더욱 명확해짐에 따라 관심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로 돌아왔습니다. 결론 에피소드는 진행 중인 모니터링, 새로운 기술, 그리고 멘틀 모델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환됩니다. 현재 관찰이 앞으로 수세기 동안 지구의 안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 묻습니다. 2024년 12월 초 동아시아의 지역 데이터 센터의 관제실은 밤새 부드럽게 조명되었습니다. 큰 벽면 스크린에서 지진계, GPS 스테이션, 그리고 해저 장비로부터의 실시간 피드가 조용히 업데이트되었고 각 선과 기호는 지역 전체 어딘가에서의 측정을 나타냈습니다. 가끔씩 작은 진동이 추적선의 좁은 스파이크로 나타났고 건물 밖에서는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내부에서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각 사건을 기록하고 증가하는 아카이브에 추가하며 추가 분석을 위해 국제 네트워크로 전송했습니다. 전 지구 및 지역 기관이 이제 어떻게 조밀한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공유 협약, 그리고 고급 모델링 도구를 사용하여 멘틀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지가 문서화됩니다. 진행 중인 측정이 어떻게 지구 내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개선하고 위험 평가의 불확실성을 줄이며 행성 진화에 대한 더 넓은 연구를 지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리즈에 있어서 그것은 결론이 아니라 진행 중인 조용한 관찰의 초상으로 조사를 마무리합니다. 2010년대와 2020년대 동안 많은 국가들이 지진 및 측지 네트워크를 확장했고 해역 구역을 포함하여 이전에 장비가 부족했던 지역에 관측소를 추가했습니다. 연속 고속 GPS와 광대역 지진계는 멘틀 연구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품질과 양을 증가시켰고 서빗대, 대륙부리, 그리고 플룸 유사 구조의 해상도를 개선했습니다. 국제협력은 파형, 위치, 그리고 중력 측정이 전 세계 등록된 연구자들에 의해 접근될 수 있는 공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이러한 플랫폼은 대지진 후 신속한 공동 분석과 개선된 멘틀 영상화를 위한 배경 신호의 주기적인 재처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진 노이즈와 주변 진동에 적용된 기계 학습을 포함한 계산 방법의 발전은 미묘한 신호를 연속 기록에서 추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18년과 2024년 사이에 여러 연구들은 작고 일상적인 진동조차도 지각과 상부 멘틀 특성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고, 전통적인 지진 데이터를 넘어선 추가적인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관찰 발전과 함께 새로운 세대의 수치 모델은 더 현실적인 물질 특성, 온도, 분포, 그리고 구성 구배를 통합했습니다. 현재 판 운동에 의해 구동되고 지진 및 측지 관찰에 의해 제약되는 이러한 모델은 수천만 년에 걸친 멘틀 진화의 전방 투영을 생성했습니다. 상세한 의미에서 예측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진행 중인 데이터와 비교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공했고, 다양한 물리적 가정이 현실과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관찰의 첫 번째 층을 형성하는 장비를 운영하는 국가 및 지역 지진 네트워크는 보정, 유지 보수,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했습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작업은 위험 모니터링과 같은 즉각적인 응용과 장기 멘틀 연구 모두를 지원했습니다. 지진학과 측지학을 조정하는 전 지구 조직은 데이터 형식, 관측소 명명, 그리고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지침은 많은 제공자로부터의 데이터셋을 대규모 분석에 적합한 일관된 아카이브로 병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학 연구그룹과 전용기관은 데이터 처리, 노이즈 분석, 그리고 토모그래피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했습니다. 공개 보고서와 저널에 문서화된 그들의 연구는 원시 신호를 멘틀 구조와 진화에 해석 가능한 모델로 변환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존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들의 저장, 색인, 그리고 백업 관행은 수십 년의 관찰을 보호했고, 미래 연구자들이 개선된 기술로 과거 사건을 다시 방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결론 부분은 연속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멘틀을 통과하거나 멘틀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끊임없는 기록. 그것은 현대 기술이 지구의 내부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관찰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많은 측면이 직접 보이기보다는 추론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강조점은 최종 답변보다는 과정에 있습니다. 관찰, 보관, 비교. 분석가들에게 멘틀은 새로운 장비가 온라인에 들어오고 기존 아카이브가 추가 깊이를 축적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시스템으로 나타납니다. 에피소드는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종종 단일 돌파구보다는 지속적이고 조정된 관찰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각각의 추가한 연도의 데이터는 그림을 약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러한 관점은 조용한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행성의 표면이 변화하고 사회가 진화하더라도 그러한 변화를 지지하고 형성하는 더 깊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시리즈가 마무리될 때 내러티브는 멘트를 최종적이고 완전한 이미지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부드럽게 앞을 가리키며 미래 에피소드가 제작된다면 새로운 네트워크, 새로운 방법, 그리고 동일한 깊은 신호를 읽는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을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는 계속됩니다. 화면에 표시된 모든 풍경 아래에서 멘틀이 계속 움직이는 동안 한 번에 하나의 조용한 기록. 지진파가 지각판을 통과할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습니다. 표면 근처에서 파동은 빠르게 이동합니다. 암석이 차갑고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킬로미터 아래에서 속도는 변합니다.
압력이 증가하고 온도가 상승하면서 물질의 특성이 바뀝니다. 이 전환은 급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이며 깊이에 걸쳐 펼쳐집니다. 연구자들은 이 구역을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각과 멘틀을 구분합니다. 대륙 아래에서 모호면은 일반적으로 약 30에서 50km 깊이에 위치합니다. 해양 분지 아래에서는 더 얕으며 종종 5에서 10km에 불과합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종류의 지각이 형성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대륙 지각은 두껍고 오래되었으며 수십억 년에 걸친 과정을 통해 구축되었습니다. 해양 지각은 얇고 젊으며 해령에서 끊임없이 재생됩니다. 두 경우 모두 모호면 아래에는 멘틀이 놓여 있습니다. 뜨겁고 조밀하며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진 관측소는 이 경계를 매일 기록합니다. 파동이 모호면에 도달하면 그들의 속도가 변합니다. 일부는 굴절되어 새로운 각도로 구부려집니다. 다른 것들은 반사되어 표면으로 돌아갑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도착을 측정하고 지각의 두께를 계산하며 멘틀의 상단을 매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천 개의 측정이 전 지구 지도를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모호면의 깊이가 지형, 지각 연령, 그리고 지각 역사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모호면이 예상보다 깊습니다. 산맥 아래에서 지각은 아래로 확장되어 뿌리를 형성합니다. 이 뿌리는 위에 높은 지형의 무게를 균형 잡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모호면이 상승합니다. 얇아진 지각과 대륙 분리 구역에서 멘틀은 표면 가까이 상승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각이 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늘어나고 압축되며 멘틀과 상호작용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연구자들은 수신기 함수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모호면을 더 상세히 연구했습니다. 이 방법은 지진 기록의 미묘한 위상을 분석하여 경계의 선명도를 측정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모호면은 날카롭게 나타나며 몇백 미터 이내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확산되어 있어 점진적인 전환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열, 유체, 그리고 부분, 용융의 존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모호면은 단순한 경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두 시스템 사이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위에서 지각은 부서지고 단단하며 단층을 따라 파괴됩니다. 아래에서 멘틀은 연성이며 긴 시간 척도에서 흐릅니다. 이 대비는 판 구조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각판은 멘틀 위에서 미끄러지며 그들의 움직임은 아래의 흐름에 의해 구동됩니다. 모호면은 이 과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분석가들에게 모호면은 깊이를 매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각 측정은 지각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것을 변형시켰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함께 이러한 단어들은 판운동, 화산활동, 그리고 산 형성의 패턴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지구의 표면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재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멘틀은 조용히 기다립니다. 모호면 아래에서 멘틀은 상부와 하부로 나뉩니다. 경계는 약 660km 깊이에 있습니다. 이 깊이에서 지진파 속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변화는 온도나 구성이 아니라 광물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원자는 더 조밀한 배열로 재배치됩니다. 이 전환은 660km
불연속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부 멘틀은 약 410km에서 두 번째 불연속면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광물 올리비는 더 조밀한 형태인 와즈슬리아이트로 변환됩니다. 약 520km에서 또 다른 전환이 발생하며 린구다이트를 생성합니다. 이 두 불연속면과 660km 경계는 전이대로 알려진 구역을 정의합니다. 그것은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을 분리합니다. 지진 토모그래피는 이 구역 내의 구조를 드러냅니다. 일부 지역에서 저속 영역이 나타나며 뜨거운 물질을 시사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고속 이상이 차가운 물질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패턴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강하는 슬래브와 상승하는 플룸의 위치와 일치합니다. 전이대는 장벽이 아니라 필터처럼 작동합니다. 일부 물질은 통과하고 다른 것은 축적됩니다. 연구자들은 슬래브가 660km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일부는 평평해지고 옆으로 퍼집니다. 다른 것들은 하부 멘틀로 침투합니다. 선택은 슬래브의 온도, 나이, 그리고 하강 각도에 달려 있습니다. 토모그래피 이미지는 두 시나리오 모두를 보여줍니다. 일부 슬래브는 전이대에서 멈춥니다. 다른 것들은 수백 킬로미터 더 깊이 확장됩니다. 이 변화는 멘틀 대류가 단일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여러 규모로 작동합니다. 전이되는 물을 저장합니다. 와즈슬리아이트와 린구다이트와 같은 고압 광물은 그들의 결정 구조의 수소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물의 양은 작지만 부피는 큽니다. 일부 추정치는 전이대가 모든 해양과 같은 양의 물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물은 녹지 않습니다. 그것은 광물 내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존재는 멘틀이 어떻게 녹고 흐르며 지각과 상호작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험실 실험은 이러한 광물들을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재현합니다. 연구자들은 작은 샘플을 극한 조건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특성을 측정합니다. 이러한 실험은 지진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파동 속도, 밀도, 그리고 광물 조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과는 지구 내부의 모델에 입력되어 이론적 예측을 관찰과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전이대는 멘틀 역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지각판을 순환하고 물을 저장하며 혈류를 조절하는 시스템을 연결합니다. 분석가들에게 그것은 간단한 층이 아니라 복잡한 상호작용의 영역입니다. 그것의 행동은 화산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 지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대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직접적인 관찰 아래에 묻혀 있지만 그것의 영향은 우리가 서 있는 표면까지 도달합니다. 660km 아래에서 하부 멘틀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약 2200km 깊이까지 확장되며 핵멘틀 경계 근처에서 끝납니다. 이 층은 지구의 부피의 거의 절반을 포함합니다. 그것의 광물학은 상부 멘틀과 다릅니다. 극한 압력해서 올리빈과 파이록센은 더 조밀한 구조로 붕괴됩니다. 지배적인 광물은 페로브스카이트와 페리클레이스가 됩니다. 지진 토모그래피는 하부 멘틀의 대규모 구조를 드러냅니다. 두 거대한 저속 구역이 핵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태평양 아래에,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 아래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은 수백 킬로미터 높이와 수천 킬로미터 너비입니다.
그들은 수천만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들을 대규모 저속 구역 또는 RSVP라고 부릅니다. LLSVP의 원인은 논쟁 중입니다. 일부 모델은 그들이 더 뜨겁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들이 화학적으로 다르다고 제안합니다. 두 요인 모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토모그래피 이미지는 그들이 주변 멘틀보다 밀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부력이 있고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연구는 그들을 표면의 열점과 연결합니다. 하와이, 아이슬란드, 그리고 다른 화산 구역은 이러한 깊은 구조 위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부 멘틀은 또한 하강하는 슬래브를 포함합니다. 토모그래피는 고속 영역을 보여주며 표면에서 수백 킬로미터 아래로 확장됩니다. 이들은 섭입대에서 가라앉은 오래된 해양 지각의 잔해입니다. 일부는 핵멘틀 경계까지 도달합니다. 다른 것들은 중간 깊이에서 멈춥니다. 그들의 존재는 멘틀 대류가 단일층이 아니라 전체 멘틀 규모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핵멘틀 경계 자체는 독특한 구역입니다. 여기서 온도는 약 4000도에 이릅니다. 멘틀은 액체 외핵과 접촉합니다. 이 접촉은 열, 물질, 그리고 아마도 화학적 반응을 교환합니다. 지진 연구는 경계가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초저속 구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구성은 불확실하지만 그들은 부분 용융 또는 철이 풍부한 물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부 멘틀은 또한 다른 불연 속면을 보여줍니다. 약 2000km에서 일부 지역은 속도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페로브스카이트에서 포스트 페로브스카이트로의 광물 전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환은 온도와 압력에 민감합니다. 그것의 존재는 핵멘틀 경계 근처의 조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분석가들에게 하부 멘틀은 도전입니다. 그것은 직접 샘플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의 광물들은 표면에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창은 지진파와 시험입니다. 그러나 함께 그들은 일관된 그림을 그립니다. 하부 멘틀은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흐르고 열을 수송하며 위의 판 운동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그것은 지구의 핵심과 대화하며 행성 전체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멘틀의 움직임은 빠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간 몇 센티미터로 측정되며 손톱이 자라는 속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년에 걸쳐 이러한 움직임은 대륙을 이동시키고 해양을 열고 닫으며 산을 건설합니다. 이 과정을 대류라고 합니다. 그것은 멘틀 내의 온도 차이에 의해 구동됩니다. 뜨거운 물질은 상승합니다. 차가운 물질은 가라앉습니다. 이 순환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대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수동 대류에서 판 운동이 흐름을 구동합니다. 섭입대에서 차가운 슬래브가 가라앉으면서 주변 멘틀을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해령에서 물질이 위로 올라가 공간을 채웁니다. 능동 대류에서 열부력이 흐름을 구동합니다. 뜨거운 플룸이 핵멘틀 경계에서 상승하여 표면을 향해 올라갑니다. 두 모드는 상호작용하여 복잡한 패턴을 만듭니다. 멘틀 대류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수치 모델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물리 방정식을 해결하여 흐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들은 온도, 점성, 그리고 구성을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출력은
속도 필드, 온도 분포, 그리고 표면 변형 패턴입니다. 이러한 예측은 관찰과 비교됩니다. 판속도, 연류, 그리고 토모그래피 이미지. 모델은 대류가 층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부 시뮬레이션에서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은 별도로 순환합니다. 전이대는 부분적인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다른 모델에서 흐름은 전체 멘틀에 걸쳐 있습니다. 슬래브는 핵 멘틀 경계까지 침투하고 플룸은 표면까지 상승합니다. 관찰은 두 시나리오를 모두 지지하며 대류가 단일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멘틀의 다른 부분에서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대류의 시간 척도는 길다. 슬래브가 멘틀을 통해 가라앉는데 수천만 년이 걸립니다. 플룸이 상승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림은 예측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정의 스냅샷만 볼 수 있으며 전체 순환이 아닙니다. 그러나 패턴은 나타납니다. 슬래브는 오래된 섭입대 아래에 축적됩니다. 플룸은 안정적인 열점 아래에서 상승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수천만 년 동안 지속되어 멘틀 대류가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류는 또한 열을 수송합니다. 지구의 내부는 뜨겁습니다. 핵은 태양 표면의 온도와 비슷한 온도에 있습니다. 이 열은 표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전도는 너무 느립니다. 대류가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뜨거운 물질이 상승하면서 열을 위로 운반합니다. 차가운 물질이 가라앉으면서 표면 열을 내부로 다시 운반합니다. 이 순환은 지구가 천천히 식도록 유지하며 수십억 년에 걸쳐 발생합니다. 분석가들에게 대류는 엔진입니다. 그것은 판구조론을 구동하고 화산을 공급하며 지진을 생성합니다. 그것은 또한 조절자입니다. 그것은 지구가 너무 빨리 식지 않도록 방지하여 표면에서 생명을 지지하는 조건을 유지합니다. 그것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그것의 영향은 심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안 멘틀은 흐르고 형성하며 우리 발 아래의 행성을 재생합니다. 멘틀은 화산 활동의 주요 원천입니다. 화산이 분출할 때 그들은 멘틀에서 유래한 마그마를 방출합니다. 이 마그마는 암석의 부분 용융을 통해 형성됩니다. 멘틀은 대부분 고체이지만 특정 조건에서 소량이 녹습니다. 이 용융은 압력, 온도, 그리고 휘발성 물질의 존재에 달려 있습니다. 해령에서 부분 용융은 압력 해제에 의해 발생합니다. 판이 떨어져 이동하면서 멘틀이 위로 올라갑니다. 압력이 감소하면서 녹는 점이 낮아집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더라도 암석은 녹기 시작합니다. 생산된 마그마는 부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 올라가 지각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은 연속적입니다. 새로운 지각이 해령을 따라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섭입대에서 용융은 다릅니다. 여기서 차가운 슬래브가 멘틀로 내려갑니다. 물과 다른 휘발성 물질이 슬래브에서 방출됩니다. 이들은 주변 멘틀로 올라가 녹는 점을 낮춥니다. 결과 마그마는 삽입된 물질에서 비롯된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표면으로 상승하여 화산호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화산은 폭발적입니다. 그들의 용암은 휘발성 물질이 풍부하고 점성이 있습니다. 열점은 세 번째 설정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플룸이 깊은 멘틀에서 상승합니다. 플룸은 뜨거우며 종종 주변 멘틀보다 수백 도 더 뜨겁습니다. 그들이 상승하면서
압력이 감소하고 용융이 발생합니다. 생산된 마그마는 지각을 통해 분출되어 화산섬이나 대규모 용암필드를 형성합니다. 열점은 판 경계와 독립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판이 그들 위로 이동하면서 화산의 사슬이 형성됩니다. 각 설정은 다른 유형의 용암을 생산합니다. 해령은 현무암을 생산하는데 이는 마그네슘과 철이 풍부합니다. 섭입대는 안산암과 유문암을 생산하며 이는 실리카가 풍부합니다. 열점은 현무암을 생산하지만 종종 독특한 화학적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용융이 발생하는 깊이, 온도, 그리고 구성을 반영합니다. 실험실 실험은 이러한 과정을 재현합니다. 연구자들은 멘틀 암석 샘플을 높은 압력과 온도로 가열합니다. 그들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추가하여 휘발성 물질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들은 용융이 언제 시작되고 얼마나 생산되며 어떤 구성을 가지는지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실험은 자연 화산에서 관찰된 용암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멘틀 조건을 제한하고 용융 모델을 테스트합니다. 화산 활동은 또한 멘틀에서 휘발성 물질을 방출합니다. 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황은 마금에 용해됩니다. 그들이 표면에 도달하면 압력이 감소하고 가스가 빠져나옵니다. 이러한 방출은 대기와 해양을 형성했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화산은 지구의 초기 대기의 대부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산화탄소를 오늘날 방출하고 있으며 비록 산업 배출량보다 훨씬 적은 비율이지만요. 분석가들에게 화산 활동은 창문입니다. 그것은 멘틀 내부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각 분출은 깊이에서 샘플을 가져옵니다. 용암, 가스, 그리고 결정은 멘틀의 온도, 압력, 그리고 구성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샘플을 연구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우리 발 아래의 과정을 재구성합니다. 그들은 멘틀이 어떻게 녹고 순환하며 진화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산이 무섭지만 또한 유익하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그들은 깊은 행성을 표면에 연결하며 우리가 서 있는 땅을 새롭게 합니다. 멘틀은 또한 지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지진은 지각에서 발생하지만 일부는 멘틀 내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깊은 지진으로 알려져 있으며 70km 이상의 깊이에서 발생합니다. 가장 깊은 것은 약 700km에서 기록되었으며 하부 멘틀의 상단 근처입니다. 깊은 지진은 일반적인 지진과 다릅니다. 얕은 깊이에서 암석은 부서지고 단층을 따라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멘틀 깊숙이 압력은 너무 높아 부서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대신 깊은 지진은 광물 전환 또는 탈수와 연결됩니다. 슬래브가 가라앉으면서 그들은 광물 변화를 겪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피 변화와 응력 집중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파열로 이어집니다. 깊은 지진은 대부분 섭입대에서 발생합니다. 그들은 슬래브의 형태를 추적하며 종종 수백 킬로미터 깊이까지 확장됩니다. 이러한 지진을 매핑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슬래브가 어떻게 구부러지고 얼마나 빨리 가라앉으며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추론합니다. 일부 슬래브는 전이대까지 확장됩니다. 다른 것들은 하부 멘틀로 침투합니다. 깊은 지진은 이러한 경로를 조명합니다. 깊은 지진의 메커니즘은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한 가지 이론은 광물 올리빈이 스피넬로 전환될 때
압력이 갑자기 방출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전환은 에너지 장벽에 의해 지연될 수 있으며 응력이 축적될 수 있게 합니다. 장벽이 극복되면 전환이 빠르게 발생하며 지진파를 생성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슬래브 내에 물이 방출될 때 갑작스러운 취약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탈수는 광물 구조를 변화시켜 파열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깊은 지진은 드물지만 중요합니다. 그들은 슬래브 역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멘틀이 항상 고요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또한 위험을 나타냅니다. 비록 얕은 지진보다 덜 빈번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강할 수 있습니다. 1994년 볼리비아 지진은 약 630km 깊이에서 발생했으며 규모 8.2였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느껴졌지만 그것의 깊이 때문에 표면 손상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얕은 지진은 더 흔하고 더 파괴적입니다. 그들은 판 경계에서 발생하며 판이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서로 미끄러지는 곳입니다. 이러한 경계는 멘틀 대류에 의해 구동됩니다. 판이 움직이면서 응력이 축적됩니다. 응력이 암석의 강도를 초과하면 단층이 미끄러지고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은 반복적입니다. 응력이 다시 축적되고 다른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진 모니터링은 멘틀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작동하며 매년 수천 개의 지진을 기록합니다. 각 이벤트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위치, 깊이, 규모, 그리고 파형. 이러한 데이터는 판 운동을 추적하고 슬래브를 매핑하며 멘틀 구조를 영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은 또한 위험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과거 지진의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연구자들은 미래 위험을 추정합니다. 분석가들에게 지진은 경고이자 도구입니다. 그들은 지구가 활동적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판이 움직이고 멘틀이 흐르며 응력이 축적됩니다. 그들은 또한 창문을 제공합니다. 각 지진은 파동을 보내며 내부를 통해 이동하고 표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파동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매핑합니다. 우리는 멘틀을 추적하고 그것의 움직임을 측정하며 그것의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합니다. 멘틀의 구성은 주로 감람암에서 추론됩니다. 감람암은 올리빈, 파이록센, 그리고 가넷을 포함하는 암석입니다. 그것은 지표면에서 드물지만 멘틀에서 풍부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샘플은 여러 출처에서 나옵니다. 일부는 화산에서 나옵니다. 일부는 구조적으로 들어 올려진 지역에서 나옵니다. 다른 것들은 오피올라이트에서 나오는데 이는 육지에 노출된 오래된 해양 지각의 조각입니다. 이러한 샘플을 연구함으로써 연구자들은 멘틀의 화학을 추론합니다. 감람암은 마그네슘, 철, 그리고 실리카가 풍부합니다. 그것은 또한 소량의 칼슘, 알루미늄, 그리고 나트륨을 포함합니다. 미량 원소는 히토리 원소와 백금족 원소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멘틀 과정을 추적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들의 농도는 용융, 결정화, 그리고 혼합 이력을 반영합니다. 동위원소는 추가 제약을 제공합니다. 동위원소는 동일한 원소의 변형이지만 질량이 다릅니다. 일부는 방사성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됩니다.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암석의 나이와 기원을 추론합니다. 예를 들어 납 동위원소는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트론튬과 너디뮴 동위원소는
멘틀 저장소를 구별합니다. 멘틀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구성을 가진 여러 저장소를 포함합니다. 일부는 고갈되어 있으며 이전 용융 사건 동안 요소를 잃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풍부하며 섭입된 지각이나 누적된 용융에서 요소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저장소는 수십억 년 동안 공존합니다. 그들은 혼합되지만 완전히는 아닙니다. 한 가지 모델은 멘틀을 층으로 나눕니다. 상부 멘틀은 고갈되어 있으며 중앙 해령에서 용융으로 인해 하부 멘틀은 원시적이며 지구가 형성된 이래로 변화가 적습니다. 이 모델은 섭입된 지각이 하부 멘틀로 가라앉아 혼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 다른 모델은 전체 멘틀 혼합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저장소는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찰은 두 모델을 모두 지지하며 멘틀이 부분적으로만 혼합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휘발성 물질은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멘틀은 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황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소량으로 존재하지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녹는 점을 낮추고 점성을 변화시키며 화산 활동을 구동합니다. 물은 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광물에 저장되어 멘틀 전체에 수송됩니다. 일부 추정치는 멘틀이 여러 해양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대부분은 결정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멘틀의 구성은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합니다. 초기 지구는 더 뜨겁고 더 활발했습니다. 더 많은 용융이 발생했고 더 많은 지각이 생산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멘틀은 식었고 고갈되었습니다. 오늘날 과정은 더 느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섭입은 표면 물질을 멘틀로 재활용합니다. 해령은 새로운 지각을 생산합니다. 이 순환은 멘틀을 역동적으로 유지합니다. 분석가들에게 멘틀의 구성은 퍼즐입니다. 그들은 표면 샘플, 실험, 그리고 모델로부터 조각들을 조합합니다. 각 조각은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그림은 불완전합니다. 멘틀은 직접 접근할 수 없으며 그것의 역사는 길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새로운 샘플과 측정으로 이해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보이지 않는 층이 초점을 맞춥니다. 멘틀은 판 구조론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판 구조론은 지구의 표면을 움직이는 판으로 나누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판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함께 그들은 암석권을 형성합니다. 암석권 아래에는 연약권이 있으며 더 부드러운 멘틀층입니다. 판은 연약권 위를 미끄러집니다. 판은 세 가지 유형의 경계에서 상호작용합니다. 발산 경계에서 판이 떨어져 이동합니다. 멘틀이 상승하여 공간을 채우고 새로운 지각을 형성합니다. 이들은 해령이며 해저를 통과하는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있습니다. 수렴 경계에서 판이 충돌합니다. 하나는 다른 것 아래로 가라앉아 섭입대를 형성합니다. 변환 경계에서 판이 서로 미끄러집니다. 물질이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판 운동은 멘틀 대류에 의해 구동됩니다. 멘틀이 흐르면서 그것은 위의 판을 끌어당깁니다. 가라앉는 슬래브는 판을 아래로 당깁니다. 상승하는 플룸은 판을 밀어 올립니다. 이 상호작용은 복잡하고 피드백을 포함합니다. 판 운동은 멘틀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판 속도는 다양합니다. 가장 빠른 판은 연간 10cm 이상 움직입니다. 가장 느린 것은 연간 몇 센티미터 미만입니다. 이러한 속도는 GPS로 측정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움직임이 축적됩니다. 수백만 년 동안 대륙이 표류하고 해양이 열리고 닫히며 산이 상승합니다. 판 구조론의 역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2년에 알프레드 베게너는 대륙 이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대륙이 한때 결합되어 있었고 떨어져 표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증거는 화석, 암석 유형, 그리고 해안선의 적합성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수십 년 동안 무시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해저 지도 작성은 중앙 해령을 드러냈습니다. 자기 조사는 해저 확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진 연구는 서빗대를 확인했습니다. 1968년까지 판 구조론은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지진, 화산, 그리고 산 형성을 통합된 틀로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판 구조론은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찰에 의해 지지됩니다. GPS는 판 운동을 측정합니다. 토모그래피는 슬래브와 플룸을 영상화합니다. 모델은 과정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러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판 구조론, 이 지구에서 언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활동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했습니까? 다른 행성은 판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석가들에게 판 구조론은 틀입니다. 그것은 관찰을 조직하고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또한 멘트를 표면에 연결합니다. 판은 위에서 움직이지만 그들의 운전자는 아래에 있습니다. 멘틀은 흐르고 판은 따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형성합니다. 멘틀은 지구의 자기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장은 액체 외핵의 움직임에 의해 생성됩니다. 그러나 멘틀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핵에서 열을 추출하여 대류를 구동합니다. 이 대류는 다이나모를 유지하며 이는 자기장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핵멘틀 경계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온도와 압력이 극심합니다. 멘틀은 차갑고 고체입니다. 핵은 뜨겁고 액체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은 열 교환과 화학적 반응을 포함합니다. 이 경계는 또한 다이나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멘틀의 구조는 핵 흐름을 형성하며 자기장의 강도와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멘틀 토모그래피는 LLSVP가 핵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규모 구조는 열분포를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핵 대류의 장벽 또는 채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그들이 자기 역전과 연결되어 있다고 제안합니다. 자기 역전은 북극과 남극이 교체될 때 발생합니다. 이들은 드물지만 정기적으로 발생하며 평균적으로 수십만 년마다 발생합니다. 자기장의 역사는 암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암이 식으면 광물이 자기장의 방향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암석을 연구함으로써 연구자들은 과거 필드를 재구성합니다. 그들은 역전, 강도 변화, 그리고 극이동을 추적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수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멘틀의 역할은 간접적이지만 중요합니다. 그것은 핵을 냉각시켜 대류를 유지합니다.
그것은 또한 핵 흐름을 형성합니다. LLSVP 및 기타 구조를 통해. 이 상호작용은 복잡하고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장이 멘틀과 핵 모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자기장은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태양풍으로부터 대기를 보호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대기는 벗겨질 것입니다. 표면은 방사선에 노출될 것입니다. 생명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멘틀은 핵을 냉각시킴으로써 다이나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생명을 보호합니다. 분석가들에게 이 연결은 심오합니다. 그것은 지구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면, 멘틀, 핵, 그리고 자기권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함께 진화합니다. 멘틀은 이 시스템의 한 부분일 뿐이지만 그것은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판을 움직이고 화산을 구동하며 핵을 냉각시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유지합니다. 멘틀을 연구하는 것은 도전입니다. 그것은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가장 깊은 시추공은 미킬로미터 미만에 도달합니다. 멘틀은 거의 3,000km 깊이까지 확장됩니다. 대부분의 멘틀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간접적인 방법에 의존합니다. 지진학은 주요 도구입니다. 파동이 멘틀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속도가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연구자들은 내부를 매핑합니다. 토모그래피는 3D 이미지를 생산합니다. 그것은 구조, 온도, 그리고 구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해상도는 제한적입니다. 작은 특징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실험은 또 다른 도구입니다. 연구자들은 실험실에서 멘틀 조건을 재현합니다. 그들은 암석을 높은 압력과 온도로 가열합니다. 그들은 광물 전환, 용융, 그리고 변형을 측정합니다. 이러한 실험은 제약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멘틀 물질이 다양한 조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제한적입니다. 자연의 복잡성을 완전히 포착할 수 없습니다. 모델링은 세 번째 도구입니다. 연구자들은 수치 모델을 사용하여 과정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들은 물리 방정식을 해결하여 흐름, 온도, 그리고 변형을 계산합니다. 모델은 테스트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정에 의존합니다. 입력이 불확실하면 출력도 불확실합니다. 표면 샘플은 네 번째 도구입니다. 연구자들은 멘틀에서 유래한 암석을 연구합니다. 오피올라이트, 제노리스, 그리고 용암. 이러한 샘플은 구성과 과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드물고 국지적입니다. 그들은 전체 멘틀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이러한 도구들은 멘틀의 그림을 구축합니다. 그것은 불완전하지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측정은 추가 세부 사항을 추가합니다. 각 모델은 이해를 개선합니다. 과정은 느리지만 꾸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이지 않는 층이 더 명확해집니다. 미래는 새로운 기술을 약속합니다. 더 나은 센서, 더 빠른 컴퓨터, 그리고 더 정밀한 실험. 일부는 더 깊은 시추를 제안합니다. 멘틀에 도달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접 샘플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주에서 관찰을 제한합니다. 중력과 자기 필드는 표면에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멘틀 구조에 대한 제약을 제공합니다. 분석가들에게 도전은 동기부여입니다. 멘틀은 숨겨져 있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판을 움직이고 화산을 구동하며 기후를 형성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지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는 계속됩니다. 한 번에 하나의 파동, 하나의 샘플, 하나의 모델식. 멘틀은 또한 행성 진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형성되었을 때 그것은 뜨겁고 녹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식었고 층을 형성했습니다. 핵은 가라앉았습니다. 멘틀은 굳어졌습니다. 지각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수백만 년이 걸렸습니다. 초기 멘틀은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더 뜨거웠고 더 활발했습니다. 더 많은 용융이 발생했습니다. 더 많은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대기는 화산가스로 형성되었습니다. 해양은 증기의 응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멘틀은 이러한 과정을 공급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멘틀은 식었습니다. 방사성 붕괴는 열을 제공했지만 그것은 감소했습니다. 대류는 느려졌습니다. 판구조론이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은 불확실합니다. 일부는 40억 년 전을 제한합니다. 다른 것들은 30억 년 전을 제한합니다. 증거는 제한적이며 논쟁적입니다. 멘틀의 진화는 또한 대륙 성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륙 지각은 멘틀의 부분 용융에서 형성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지각이 생산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륙은 지구 표면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수십억 년에 걸쳐 구축되었습니다. 그들의 성장은 멘틀 냉각, 판구조론, 그리고 화산 활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멘틀은 또한 생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산 활동은 대기의 가스를 방출했습니다. 이러한 가스는 기후를 형성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황은 그것을 냉각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형이 변했습니다. 생명이 진화했고 대기를 변화시켰습니다. 광합성은 산소를 추가했습니다. 풍화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했습니다. 멘틀은 휘발성 물질을 공급하는 데 계속 역할을 했습니다. 대규모 멸종은 또한 멘틀과 연결되었습니다. 일부는 거대한 화산 분출과 일치합니다. 대규모 화성암지대는 수백만 제곱킬로미터를 덮는 용암입니다. 그들은 드물지만 파괴적입니다. 그들은 가스를 방출하고 기후를 변화시키며 생태계를 교란합니다. 가장 큰 멸종 중 일부는 이러한 분출과 일치합니다. 원인은 복잡하지만 멘틀은 역할을 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멘틀은 계속 식을 것입니다. 판구조로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화산 활동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수억 년이 걸릴 것입니다. 당분간 멘틀은 활동적입니다. 그것은 흐르고 판을 움직이며 화산을 구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지구를 살아있게 유지합니다. 분석가들에게 멘틀은 시간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지구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각 층은 과거 과정의 흔적을 운반합니다. 각 광물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지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거대한 것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합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펼쳐진 시스템, 멘틀은 또한 다른 행성과 비교됩니다. 금성은 유사한 크기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판구조론이 없습니다. 그것의 표면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화산 활동은 발생하지만 다르게 발생합니다. 이유는 불확실합니다. 일부는 물의 부족을 제한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냉각 역사를 제한합니다. 화성은 더 작고 더 차갑습니다. 그것의 멘틀은 부분적으로 굳어졌을 수 있습니다. 판구조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화산 활동의 증거가 있습니다. 거대한 방패, 화산과 협곡이 표면을 표시합니다. 이들은 뜨거운 멘틀 플룸으로부터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화성은 조용합니다. 그것의 멘틀은 불활성일 수 있습니다. 달은 훨씬 작고 차갑습니다. 그것의 멘틀은 대부분 고체입니다. 판구조론이나 화산 활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활동의 증거가 있습니다. 현무암 용암이 분지를 채웠습니다. 이것은 수십억 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달은 식었고 죽었습니다. 지구는 독특합니다. 그것은 활성판 구조론, 풍부한 물, 그리고 역동적인 멘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은 판구조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판구조론은 멘틀을 시킵니다. 멘틀은 물과 열을 재활용합니다. 이 순환은 지구를 살아있게 유지합니다. 외계 행성은 또 다른 비교를 제공합니다. 일부는 지구보다 큽니다. 그들의 멘틀은 더 크고 더 뜨겁습니다. 그들은 판구조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생명을 지지합니까?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지구를 연구하는 것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석가들에게 비교는 맥락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지구가 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활성 멘틀, 판구조론, 그리고 풍부한 물은 독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생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들은 또한 취약합니다. 그들은 미묘한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멘틀을 이해하는 것은 이 균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멘틀의 미래는 지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멘틀이 계속 식으면서 과정은 느려질 것입니다. 운동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화산 활동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기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느릴 것입니다. 그들은 수억 년이 걸릴 것입니다. 일부 모델은 판구조론이 결국 멈출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멘틀이 너무 차가워지면 대류가 중단됩니다. 판은 얼 것입니다. 지구는 화성이나 금성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 미래입니다. 당분간 멘틀은 활동적입니다. 인간은 또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대기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기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자원을 추출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멘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표면은 멘틀과 상호작용합니다. 장기적인 효과는 불확실합니다.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멘틀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판을 움직이고 화산을 구동하며 기후를 형성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지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에게 멘틀은 경외심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숨겨져 있으며 강력합니다. 그것은 수십억 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그것은 지구를 형성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됩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으며 지칠 줄 모릅니다. 그것은 아래의 엔진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지지합니다. 모니터링은 계속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측소가 작동합니다. 그들은 지진을 기록하고 판운동을 측정하며 화산을 추적합니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흐릅니다. 그것은 아카이브되고 처리되며 공유됩니다. 연구자들은 그것을 분석합니다. 그들은 멘트를 매핑하고 흐름을 모델링하며 변화를 예측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더 나은 센서가 더 많은 세부 사항을 포착합니다. 더 빠른 컴퓨터가 더 큰 모델을 실행합니다. 기계 학습이 패턴을 찾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이해를 개선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질문을 가능하게 합니다. 협력이 확장됩니다. 연구자들은 국경을 넘어 협력합니다. 그들은 데이터, 도구,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그들은 공통 목표를 향해 일합니다. 멘트를 이해하는 것, 지구를 이해하는 것, 미래를 보호하는 것. 대중은 또한 참여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지구 과학을 가르칩니다. 박물관이 멘트를 전시합니다. 미디어가 발견을 공유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웁니다. 그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은 연결됩니다. 미래는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멘트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몇 세대가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각 단계는 중요합니다. 각 측정은 추가합니다. 각 모델은 개선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보이지 않는 층이 초점을 맞춥니다. 분석가들에게 관찰은 의무입니다. 멘틀은 너무 중요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심장입니다. 그것은 표면을 형성하고 기후를 구동하며 생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지구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은 계속됩니다. 밤낮으로, 계절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장비는 윙윙거립니다.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연구자들이 분석합니다. 그리고 멘틀은 아래에서 계속 흐릅니다. 조용하고 강력하며 끝없습니다. 멘틀은 지구에 숨겨진 층이지만 그것의 영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걷는 땅,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산을 건설하고 해양을 열며 대륙을 이동시킵니다. 그것은 화산을 구동하고 지진을 생성하며 자기장을 유지합니다. 그것은 지구의 엔진이며 수십억 년 동안 작동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의 작업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것의 흔적을 걷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산물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우리는 이해합니다. 각 지진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각 샘플은 통찰력을 추가합니다. 각 모델은 그림을 개선합니다. 멘틀의 이야기는 인내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한 세기 이상의 관찰에 걸쳐 구축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연구자가 기여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측정이 수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각각의 새로운 날은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각각의 새로운 해는 이해를 개선합니다. 분석가들에게 멘틀은 경이입니다. 그것은 광대하고 복잡하며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지구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데이터는 조용히 쌓입니다. 장비는 듣습니다. 연구자들은 분석합니다. 멘틀은 흐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빛을 넘어서 과정은 계속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움직임, 한 번에 하나의 리듬. 영원히 잘 자요. 부드럽게 꿈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